보편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많이 믿는 종교를 뜻해.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전파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 평화를 강조하고 사랑을 얘기해서 인류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확산이 된 것을 보편 종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편 종교라고 하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를 뜻해. 모두 다 사랑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들이지. 그런데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는 종교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 특정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는 종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 유대교. 유대교가 아이폰 버전 1, 아이폰 버전 2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트교의 프로토타입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인류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 종교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는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도 보편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크리스트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슬람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이 시작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적지 않고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등장을 하면서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했고, 무함마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신을 믿어.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신과 크리스트교의 신이 같은 신이야. 심지어 새 종교는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갔고, 믿는 이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인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크리스트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신을 두고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게 돼.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에서 크리스트교 버전 1이 왜 나오게 됐냐면 예수가 탄생을 하면서 나오게 된 거야.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교회 온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보편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자, 예수가 등장을 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예수는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게 유대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자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크리스트교. 그래서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크리스트교.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내린 예언자라고는 인정을 해줘. 그러다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어. 그러면서 이 무함마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유대교와 크리스교는 알라,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 무함마드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교와 크리스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 대신에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라고 파악을 합니다. 무함마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함마드 이후에는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슬람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편종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트교는 다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크리스트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통칭이 되는 거고, 크리스트교에서 다시 서유럽 지역의 로마 가톨릭과 동유럽 지역의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돼. 이것도 왜 나뉘어지게 됐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설명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뉘어지고 어느 지역에서 그거를 믿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자, 왜 나뉘어지게 됐냐면, 얘들아 봐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지도를 봐봐. 여기가 유럽이야.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지역과 서유럽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동서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돼. 요 아래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거든. 이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까지는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었어. 이슬람 세력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동유럽과 서유럽이 있는데 서유럽과 동유럽은 이거 나중에 다 다시 하게 되고 이 설명 자체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돼. 왜 나뉘어지게 됐는지를 얘기해 줄게. 동유럽과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이슬람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너무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는 거야. 이거에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던 쪽이 이슬람 세력권이랑 완전히 딱 붙어 있었던 동유럽 지역이었어. 당시에 동유럽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왜 위협을 느꼈냐면 이슬람교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거든. 어리석은 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은 상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되게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상으로 인식을 하고 십자가를 보고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슬람교에서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 굿즈에 선생님 그 스티커, 양이 들이는 선생님 스티커가 있거든. 그 스티커는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 있지만 나 자체는 아니잖아.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를 보고 맨날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 저는 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하면서 막 대화를 해. 그럼 그거를 보고서 이 스티커는 이다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다지라고 생각하고 저 상 자체를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슬람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해. 어느 정도로 금지하냐면 알라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나타내지 않아. 그럼 뭘로 나타내야 될까? 서예로 표현해. 글씨로. 글씨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무함마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거든. 영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영화에서 무함마드의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그냥 불로 표현을 하고도 했었거든. 최근에 나온 무함마드 일대기랑 관련된 거는 얘들아 이제 막 총게임 이런 거 해봤어? 그럼 내가 1인칭이 돼서 이렇게 총게임 하잖아. 1인칭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돼. 무함마드의 눈으로 이제 그냥 시작이 되게끔 우상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한 거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야 우리도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자. 십자가 쓰지 말고 예수 조각상 쓰지 말고 성상을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게 조금 곤란했던 게 동유럽 지역에서는 다 크리스토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었지만 서유럽 지역은 게르만족들이 이동해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 게르만족 중에서도 반달족, 프랑크족, 노르만족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얘네는 이교도들이거든. 크리스토교를 믿지 않아. 얘네한테 크리스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거야.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애들한테 오늘 내린 눈과 같은 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 걔네들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 눈은 하얗고 차가운 건데 얘가 펄펄 내리게 돼서 얘를 만약에 손으로 만지게 되면 녹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눈 모양의 결정체를 보여주거나 유튜브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듣지 않을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조각상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성상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유럽 지역의 교회와 동유럽 지역의 교회로 나뉘게 된 거야. 성상 숭배를 금지하자는 쪽과 성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교과서 표준 용어로는 그리스 정교 혹은 정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동방 정교회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동유럽 지역의 크리스교, 동방 정교회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은 다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게 서유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성당의 모습, 동유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성당의 모습이야. 둘 다 성당이야. 근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다시 천주교랑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돼. 우리가 생각하는 나 주말에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게 개신교고 나 성당 다녀라고 하는 게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뉘어지게 됐던 계기는 16세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로마 교황이 당시에 성당을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팔릴 만한 거를 팔기 시작했거든. 그게 벌을 면해주는 증서 면벌부였어요. 근데 로마 교황이 직접 면벌부를 판매했던 건 아니고
아니고 삼성에서 직접 핸드폰 안 팔잖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파는 것처럼 면벌부 판매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게 했어.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경쟁이 붙어서 면벌부를 팔기 시작한 거지. 면벌부를 사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면벌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루트가 듣고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맞아?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벌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뉘어지게 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신교, 새로운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 교회 할 때 교회가 바로 개신교고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종교는 구교가 돼버린 거잖아. 이게 성당, 천주교야. 근데 봐봐 얘들아. 천주교는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지? 원래 있었던 거고 얘가 새롭게 종교가 탄생을 한 거니까 새로운 종교로 뻗어나간 거니까 얘를 원래 이름의 로마 가톨릭을 따서 가톨릭교라고도 표현해. 가톨릭교. 선생님은 호주에 사막에 캠핑을 갔을 때 뭐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한국인들 선생님 여행 가서 한국인들 많은 데서 한국 사람들 많이 보게 되면 사실 여기가 해외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사막에서 그 사막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캠핑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현지인들 듣는 클래스 같은 걸 신청을 한 거야. 선생님만 동양인이고 나머지가 모두 다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인 거야. 근데 호주 영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원래 그냥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호주 영어는 더 어려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설명을 해줘. 호주의 울룰루의 역사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내용 듣다가 뒤에 내용 막 놓치고 그래서 사람들 웃으면 막 따라 웃고 그랬어. 그래서 막 계속 막 사람 웃어. 그럼 한 템포 약간 늦게 따라 웃고.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땐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 영어를 사용하는 권이고요. 영국의 시민지배를 받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호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는 조상의 직업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진 거야.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범죄율이 치솟게 돼요. 좀도둑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영국의 범죄자들을 처음에는 미국이 식민지였으니까 18세기 후반에 미국에다가 계약직 노예로 해서 거기로 넘겼어. 흑인 노예처럼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계약직 노예로 해서 미국에다 넘겼는데 문제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국이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죄수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호주에다가 죄수를 놓기 시작을 하지. 이게 호주의 시작이었어.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죄수들 700여 명이 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시드니 코브에다가 정착촌을 건설을 하게 되면서 호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체 호주 인구의 20% 정도가 조상 계열로 따져가면은 이제 범죄자가 조상인 거야. 그렇다고 호주에 범죄자만 사는 건 아니고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람들도 왔고 나중엔 여기가 금광이 나와서 골드러시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옥 같은 것들도 관광 자원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상이 범죄자면 되게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자기 조상 찾기 운동 이런 것들도 벌인대. 왜? 범죄를 저지른 건 피해 문제가 있어서 나쁜 피여서 도둑의 피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 넘어왔던 범죄자들도 보면 좀도둑이 많아. 뭐 이렇게 물건을 신발을 훔쳤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됐고 호주로 유배를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당시 영국 사람들한테는 완전 공포였대. 이동 시간만 한 달이 넘으니까 배 안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애들 중에도 사실 배고파서 빵 훔친 애들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배에서 막 공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에버리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어. 에버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버리진의 뜻 자체가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익숙하게 많이 봤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사람 영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거든. 에버리진이들이. 옷도 셔츠에다가 영국 이런 신사들 신는 구두 같은 거를 신겨놨어. 우리가 딱 보기에도 누가 전통 문화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오리족 같은 경우엔 그렇게 보이는데 에버리지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 우리가 뒷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화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 동화주의. A 문화랑 B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융합시키는가를 봤을 때 한쪽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쪽의 문화를 따라라고 하는 게 동화주의거든.
에버리진에 대해서 당시에 호주였던 영국인들은 철저하게 동아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원주민이 에버리진이라고 생각해. 원숭이로 취급당하면서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했었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지만 태즈메니아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 백인들이 사냥을 했어. 원주민들 동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야. 에버리지니에서 동아주의를 취하면서 심지어 애가 태어나면은 백인 가정으로 위탁을 시켜버리거나 고아원 같은 데로 끌고 가서 백인식의 교육을 했어. 백인의 문화로 동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에버리지니 사이에서는 당시에 빼앗긴 아이들을 도둑 맞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 당연히 문화가 소멸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들의 문화를 보존을 안 했으니까. 학살당하다시피 해서 전체 호주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를 미개하다고 하면서 이 핍박하는 지경에 이른 거야. 그런데 마오리족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니의 상황이랑 사실 조금 달라. 그러니까 전체 원주민들의 역사 속에서도 마오리족은 조금 특이한 게, 마오리족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전투 민족이야. 심지어 식인의 풍습이 있었어. 상대 부족이랑 싸워서 상대 부족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부족의 사체를 먹어서 사체 영혼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나라거든. 그 그냥 보기에도 개쎄 보이잖아. 근육 막 이러고 막 골격 이렇고. 영국이 식민 지배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 그래서 마오리족이 너무 식인 풍습에다가 전투력이 강하니까 영국이 생각을 한 게, 이게 얘네들 내부를 분열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신식의 머스킷 소총을 막 나눠주고 이 종족 간에 막 이제 이간질을 시킨 거야. 거기다가 뉴질랜드엔 쥐가 없었어. 그런데 유럽의 배에서 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패스트가 창궐을 하면서 마오리족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서 영국이 이제 이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오리족이 단결을 해가지고 나눠준 머스킷 총으로 영국에 대항을 하면서 결국에 영국과 마오리족 간의 조약이 체결된 게 어떤 내용으로 조약이 체결이 되냐면, 주권은 영국이 가져가는데 토지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마오리족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원주민의 역사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덜 불평등한 조약이 체결이 된 거야. 불평등 조약이지만 덜 불평등한 조약. 아니 그런데 마오리족은 자기의 뭔가 이런 권리를 찾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원주민 문화가 소멸이 됐어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 마오리족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요. 완전 백인 문화에 동화가 된 상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 뉴질랜드 가면 마오리족 문화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관광산업일 뿐이고 진짜로 전통 문화가 보존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교육과정상 가르치진 않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기 되게 좋게 만들었거든.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도 수당이 되게 잘 나와서, 복지수당이 잘 나와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대학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처럼 마오리족 전형이 따로 있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 그러니까 사실 경쟁력이 없어지고, 사실 이 백인들의 입장에선 이게 우민화 정책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바보 만들기 정책이 아니었을까? 이게 근데 라틴 아메리카가 좀 다르지. 아니 도대체 라틴 아메리카는 왜 못 살고 왜 모습이 다르게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 미국은 영국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넘어갔다가 독립을 했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전쟁을 통해 장악한 나라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 이 나라를 내가 가서 살면서 발전시키려고 그 나라를 만드는 거랑,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내가 뽑아 먹어야지라고 하는 거랑 완전 접근부터가 다르겠지. 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여기 봤던 나라 기억나죠? 여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었고 각각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식민지로 개척한 곳이 라틴 아메리카가 있는 요 일대야.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에스파냐가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딱 하나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여기 제일 넓은 데 있지, 여기가 브라질인데 여기만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했어.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서 브라질 축구 선수도 브라질에서 축구 진짜 잘하잖아. 언어의 장벽이 없으니까 포르투갈 리그로 제일 처음 진출하는 게 그냥 관례가 되어버렸지. 여기 포르투갈 진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사람들이 야 우리 가족이 이민 가가지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갔던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규모로 착취하려고 이제 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사실 라틴 아메리카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 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종교적으로 뭐라 그랬지? 아주 대표적인 구교 천주교의 나라라고 했잖아. 여기 세트 천주교 가톨릭교에다가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별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 혼혈이 되게 많이 나와. 혼혈.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니 앵글로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은 이민자가 많았다 그랬잖아. 거기도 당연히 혼혈이 많지. 그런데 혼혈 인종이 두드러지는 게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사를 가서 살았지. 내 부인, 내 아들, 딸이랑 같이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통해 거기를 식민 지배하고 거기를 착취하려고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기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 부인이랑 딸이랑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군인들이 가서 여기를 전쟁을 통해 지배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원주민이랑 결혼해서 혼혈 인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됐어. 물론 본국에서 솔로였던 군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만 떠나가서 여기에서 지배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혼혈 인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 여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자, 백인이 있고 여기에 원주민이 있어.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나온 혼혈을 메스티소라고 부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원주민들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거든. 그런 다음에 노동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배에 싣고 와가지고 흑인들을 공급을 한 거야, 노예로. 그래서 흑인과 원주민 사이에도 삼보라고 하는 혼혈 인종이 존재하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도 물라토라고 하는 혼혈 인종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들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